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주저리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앞전에 남구랑 중구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단톡방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톡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 뭐 유료라든지 멤버십은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에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고요. 그래서 단톡방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톡방을 알려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공개되게 오픈돼서 알려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다 끝나면 다시 영상으로 링크라든지 뭐 참여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사무실 이사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이쪽 동네에 다 재개발된대. 그리고 저기 길 건너편에도 다 건물 허물고 재개발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민간 매입 현장이든 모두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한 여러가지 사업 추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사업 추진 방식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재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민간 매입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용어의 구분, 용어에 따라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현장들 그냥 뭉뚱그려서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현장들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를 뭐 매입을 한다든지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 세대거든요. 50대, 60대, 70대 부모님 세대인데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겠죠.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70%, 80%가 다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누가 여기 재개발합니다 라고 와서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 덜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약을 잘해서 계약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몰치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2번이나 받았어요. 뭐 근래는 아니죠. 거의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계약금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수년 전에 계약한 그 계약서에 묶여가지고 저작권 행사를 못합니다. 집을 판다고 내놔도 매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수자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잘 못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하든지 간에 지역주택조합이든 뭐 매입개발이든 계약을 잘못하기 때문에 매입개발 같은 경우도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약금을 2번이나 받았고 다 몰치되고 이제 계약은 해지됐겠죠. 계약은 이제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힌 거대로 잔금을 못 쳤기 때문에 계약은 효력이 상실돼 버렸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아직도 그 예전에 한 5년 전 막 이렇게 썼던 그 계약서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제가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본 적도 있고 저한테 그런 이제 계약서 같은 것도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개인톡이죠.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나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부모님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재개발한 데가 아니고 재개발이면 어떤 방식의 재개발 사업인지 요 앞에는 매입개발이니까 이제 계약금 치고 잔금 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그렇게 바로 안 되겠죠. 아직 조합이 결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야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뭐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남구나 중구, 뭐 북구, 동구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관련된 영상은 차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바쁘긴 한데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현장의 이해 당사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돈과 돈이 오가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오픈된다든지,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싫어하시는 이해 당사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런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요런 얘기도 듣고 뭐 저한테 따로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남은 현장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저리 하는 김에 이게 지금 이 영상에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주저리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주저리를 해보면, 지금 울산은 되게 조용합니다. 남구, 중구, 조정지역 걸린 이후에 좀 조용하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동구랑 북구랑 울주군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동구 쪽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으로 해서도 많이 들어가고 픽3라든지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북구 쪽은 뭐 송정지구 쪽에 전세가 이제 빠지면서 전세 이제 만기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위쪽으로 매곡이라든지 중산, 청곡, 달천 쪽으로 좀 더 멀리는 외동까지도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온양 쪽이랑 덕하 그리고 KTX 역세권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남구나 중구는 좀 조용히 하죠. 뭐 가을에 불장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기대를 많이, 투자자 또는 상승론자 또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뭐 다들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 생각은, 어차피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니까 제 생각은 크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부산을 보면요, 부산도 조정지역이고 뭐 투기과열지구로 많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부산 보시면 일광, 명지, 기장, 최근에는 정관 쪽으로 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명지 쪽은 거기 검찰청 주변을 해가지고 8억 넘고 최근에는 10억 넘은 거래도 하나 떴죠. 국평 기준으로. 일광 쪽도 8억 넘게 거래된 게 많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부산 분들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명지가 일광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분양 관련된 분양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분들도 놀라더라고요. 명지가 이러면서 놀라시던데. 그러니까 부산은 이렇게 중심지랑 외곽지가 있으면 외곽지가 오르면서 중심지하고 갭을 메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울산은 그 강도가 조금 약하죠. 중구와 남구가 조정지역으로 걸린 상태에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이 이제 갭 메우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 이 갭 메우기가 끝나야지 울산이 오를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걱정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3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얘기하면 민감하죠. 얘기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어느 정도 갭 메우기가 들어간 다음에 울산 쪽이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울산이 다시 갭 메우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저리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